비트코인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분위기지만 실제로는 유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기 시작하며 시장은 곧 상승세로 전환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크리토스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방향을 잃은 듯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을 돌아보며 최근 4년간 비트코인은 매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들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3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과연 최근 4년처럼 비트코인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점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이 앞장서며 두 번째 준비금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HB 4258 법안은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디지털 자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주경제 안정화 기금에서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루미스 상원 의원은 5년에 걸쳐 100만 BTC를 구매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며 여기에 맞물려 6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한 미국 하원에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매수가 비트코인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다른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중국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중국의 비트코인 전략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지난 영상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점점 전통금융권의 영향을 받으며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 기업, 그리고 국가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규제 환경도 점차 정비되고 있죠. 이런 변화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제도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중 약 94%가 이미 채굴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도 채굴될 물량은 불과 6%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굴은 언제쯤 끝날까요? 비트코인은 일정한 주기로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반감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비트코인 채굴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100여 년 동안은 새로운 비트코인을 계속 공급될 예정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채굴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 이유입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9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총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공급량의 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채굴된 물량이 6%밖에 남지 않았고 채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140년에 종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가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려는 시장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이 본토에서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을 활용한 우회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홍콩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근 암호화폐 허용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의 기업 또는 기관들이 홍콩 기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한 홍콩 내 암호화폐 ETF 승인 움직임도 이러한 전략을 더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홍콩을 창구로 삼아 직접적인 규제를 회피하면서도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이용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 독립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무역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게 된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 위안화를 결제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달러가 결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점점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리 잡게 되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무역 결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중국이 비트코인을 환영하지 않는 시점이지만 비트코인을 무역 결제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각국이 비트코인을 통해 위안화를 무역 대금으로 결제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암호화폐 채택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세계 무역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중심의 무역 구조를 흔드는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러가 독점해온 무역 패권, 이제 비트코인이 그 균형을 흔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 간 전략적 자산 경쟁의 중심에 서며 달러 패권을 흔들고 새로운 무역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시장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중요한 소식과 분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